전체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네, 화면 잘 보입니다. 네. 네, 우선 소개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대체 식품 산업의 가치와 미래라는 주제를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서 자료를 좀 가지고 왔고, 그 과정에서 소개해 주셔서 아무래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셀프 소개를 시작하면서 이 제가 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간 순으로 좀 그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먼저 현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셀프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지속 가능한 식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디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이 꿈을 어떻게 나아갔는지 이 비전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갔는지 생각을 하게 되면 대학교 때부터 시작했었던 것 같고요. 네,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이때도 제가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UNAI라고 하는 어떤 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했었었는데 마찬가지 지금 SDSN과 유사한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생명과학이랑 IT를 전공을 했었었고 그리고 석사 때 이제 석사는 이제 생명과학이랑 식품을 같이 전공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석사를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저도 유엔의 지속 가능한 식품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었었고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발효식품을 하는 부분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국책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연구소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들어가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롬이라고 하는 그 일반 사기업 이제 두유나 생식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곳에서 식품연구원을 지내다가 2016년에는 이제 제가 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돼서 박사 과정 중에 이제 지금 현재의 더 플래닛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더 플래닛이라고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데이터 기반의 식품 개발 및 식물성 단백질로 식품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이다 라고 저희는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읽기로는 이제 더 플래닛이라고 있는데 쓰는 거는 이제 플랜트와 이트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말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 플랜트 for the planet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회사 내부에 있는 브랜드로는 이츠 베러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고 이제 M자에다 이렇게 X를 친 건데 그래서 읽기로는 우리가 실크라고 읽고요. 그 우유를 대체하는 식물성 우유 브랜드를 최근에 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츠베라는 이츠베라 마요로 시작해서 지금은 크래커, 쿠키, 뭐 그리고 도시락 같은 상품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실크 같은 경우에는 실크 바리스타 에디션, 바리스타 와일드 이렇게 해서 카페 음료에서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음료를 내서 많은 국내의 많은 카페들과 협력해서 좀 우유를 식물성으로 대체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플래닛에서는 이제 우리가 회사의 미션이라고 하면 이 회사는 그래서 뭘 하는 회사인가, 왜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모두가 지속 가능하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받는 세상을 꿈꾼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비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더 나은 식물 기반의 식품과 시스템을 만듭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플래닛이 하는 일, 그리고 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식물 기반 식품이라고 표현하면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제 한국어로 하면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외국어,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plant based food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제 한국어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이런 단어로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순식물성 식품 혹은 비건 식품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확한 단어는 아니라서 이제 글로벌리 통용되는 부분들로는 이제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훨씬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제 플랜트 베이스 푸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왜 그렇다면 이게 글로벌리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카우스파우시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우리가 모든 교통수단에서 내는 탄소 배출보다 축산업에서 내는 탄소 배출이 더 크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아주 정확한 건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정확히는 이제 농축산업을 더해서 이제 18%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축산업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축산업은 단순히 동물을 사육하는 것까지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어, 생산하고 농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사료 관련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범축산업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한번 더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물 기반의 식품, 으로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교통수단보다 축산업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클라이밋 액션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직접 먹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good health and well-being 그리고 제로 헝거와도 연결이 됩니다. 사실 이 제로 헝거와 이게 어떤 연관이 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제로 헝거 그리고 글로벌 영양 불균형의 해소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들을 이 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츠베러라는 저희 브랜드는 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요네즈 그리고 크래커 쿠키 이런 품목을 하고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브랜드고 뭐 국내 식물성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도 인스타 팔로우 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탑 3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마요네즈나 크래커 쿠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로는 국내에서 되게 선도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카테고리에서 거의 1위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의 그것까지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쿠팡, 컬리,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이제 이마트나 롯데슈퍼, 롯데마트 이런 데에 다 입점되어 있는 제품들이라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한번 찾아보실 수도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세대 대체 우유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예, 2세대 대체 우유로서 아시아 넘버원 브랜드로 우리가 성장하자라고 하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왜 2세대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1세대 식물성 우유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콩이나 아몬드, 기리, 뭐 쌀, 코코넛 같이 하나의 원물을 이용해서 하나의 원료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걸 두유라고 부르고 아몬드유라고 부르고 기리유 이렇게 부르죠. 네, 1세대 대체 식물성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하나의 원물을 쓰다 보니까 그 원물 특유의 맛이 강하고 그 원물 특유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세대 식물성 우유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식물 기반의 원물을 우유의 맛과 성질에 가깝게 이제 섞어서 블렌딩해서 만든 제품이다라고 해서 하나의 원물로는 우유의 어떤 성질이나 어떤 성분과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가깝게 이제 섞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귀리, 쌀, 콩, 뭐 커스터드 애플, 올리브, 코코넛 뭐 이런 걸 섞어서 하나의 이제 실크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선도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미국이나 이제 중남미에서는 이제 난 밀크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유럽 쪽에서는 이제 넥스트 밀크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카페나 이런 데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게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왜 하게 되었는가? 제가 앞에 셀프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 창업을 해서 이제 6년 차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는데요.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창업은 이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창업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창업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농촌진흥청에도 있었었고, 이롬이라고 하는 이제 일반 식품 회사에서도 있었었는데, 그것도 같은 소명을 이루기 위한 선택지 중에 하나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 창업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 길을 걷게 된 부분인 거죠.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이제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를 다녀서 그 학교는 이제 기독교 기반의 학교였었다 보니까 이런 뭐 선교라든지 이제 제3세계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적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학교였었고 제가 이제 생명과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약학과도 연결이 되고 있고 식품과도 연결이 되고 이제 건강, 이제 의학이랑도 연결이 되는 어떤 기초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이제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주제들은 대부분 뭐 비만, 당뇨, 암, 뭐 고혈압 이런 것처럼 현대인이 많이 걸리는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질병에 대한 질환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할 때 연구라고 하는 게 정말 무일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연구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 이 연구가 사회에 기여를 하거나 어떤 산업적 기여를 해야지 이 연구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돈이 투입이 되는 것은 이제 그것을 해결했을 때 정말 뭐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만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아무래도 큰 질병들에 많은 연구비가 투입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동대학교는 이제 적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3세계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중남미에 대한 문제들을 그곳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연구실에서는 저도 비만이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었었는데 연구실을 떠나서 이제 뭐 동아리나 뭐 이제 활동을 할 때는
제3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못 먹어서 생기는 문제들, 헝거나 언더너리시먼트라고 해서 이제 영양 실조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죠. 왜 이게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거를 치료제로 치료하려고 하고 있고 쉽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제대로 못 먹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뭐 국제적인 지원이나 원조로서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이 없겠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013년에 석사를 졸업하면서 물론 그 제 연구 주제에 대한 과학 기반의 논문도 쓰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SDG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에 2010년 전까지 2010년까지는 이제 MDG라고 해가지고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는 표현을 썼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헝거와 말뉴트리션을 어떻게 이 적정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봤었던 게 이제 RUTF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제 RUTF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Ready to Use Therapeutic Food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저개발 국가에서 영양실조 5세 미만의 우리가 아이 사망률에 대한 부분들이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 지표라든지 어떤 이런 헝거나 말뉴트리션의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식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재료는 대부분 이제 우유, 그리고 우유 분말, 그리고 땅콩 버터. 그래서 이거 플럼피넛이라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브랜드 네임 중에 하나인 건데 이런 되게 고열량의 되게 단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식품을 만들어서 국제 원조 식품으로서 보급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뭐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그 하는 곳에서 아시아권에서도 많이 쓰고 아프리카나 뭐 중남미나 뭐 이런 곳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빠르게 영양을 회복할 수 있게.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땅콩이나 우유 같은 거는 되게 흡수가 빠를 수는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락토즈 인톨러런스라고 해서 우유를 먹으면 우유에 있는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이슈로 인해서 이제 뭐 설사를 하거나 뭐 이런 흡수를 못하는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땅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 알러지로서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 알러지. 그래서 기도를 이제 붓게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이 레디 투 유즈 테라피틱 푸드가 굉장히 선한 도움을 많이 주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발효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농산물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서스테너블하게 만들고 좀 더 도움이 되는 식품을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을 가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었고요. 이거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저희는 적정 기술 90%를 위한 제가 다른 건물에 있는데 이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저개발 국가를 위한 어떤 그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뭐 여기에서 되게 많이 소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막 어린애들이 멀리서 이제 그 물을 떠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해결해 주는 뭐 이런 막 굴러가는 물통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했었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게 그들의 어떤 삶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었고, 뭐 결국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우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차라리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우물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정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그거를 하다가 보게 된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뭐 한국에서는 헤비타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우물을 그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헤비타트에서 막 우물을 파던 분들이 옆에 이제 우물 옆에 있는 우물을 파고 있는 도중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우물 옆에서 우물 파는 거를 보고 있던 그 소년에게 아 너는 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뭘 이제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니?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연히 우물을 파던 사람이었었으니까 그 우물을 파던 분이 옆에 있는 친구한 아프리카 소년에게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뭐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다든지 뭐 깨끗한 물에서 샤워를 하고 싶다든지 뭐 이런 기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우물을 파고 있는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그때 그 위치 말라위로 들었었는데 그때 그 소년이 했었던 이야기가 자신은 영화를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우물을 파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뜬금없을 수도 있는 그런 뭔가 이야기였을 수도 있는데 그 아이가 자신은 한 번도 태어나서 영화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그 우물을 파다 보니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햇빛 영화관이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가 생긴 건데 그분이 우물을 파다가 이게 진정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물론 도움은 되긴 하겠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그래도 태어난 곳이 한국이고 한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부분들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도와주면은 이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한텐 당연하지만 그거를 못 누리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이제 도움을 많이 줬었다면 사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서의 행복, 그 사람에게서도 원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의 우리도 좋아하는 거, 우리도 즐기는 거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들이 이게 100달러, 그러니까 10만 원 미만으로 영사기를 만드는 그래서 이게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
이걸 구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 영상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햇빛 영화관이라고 해서 이제 뭐 그 삼성에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 그걸 했었었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되게 충격적인 어떤 그 관점이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했었던 이런 RUTF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를 어떻게 더 잘 만들어서 어떻게 문제가 없이 이거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참 하던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제가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들은 있지만 정작 저는 이걸 먹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좋아서 먹는 게 아닌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만들어서 전해줄 수 있으면 분명히 좋은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진짜 좋은 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한테도 좋은 거가, 그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식품이라면 이런 어떤 관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된게 단순히 이제 내가 좋아한 이게 결국엔 선진국의 혹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개발 국가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대체 식품의 임팩트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엔 같은 내용인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와 어떻게 보면 충분히 먹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우리는 동시에 대해 살아가면서 이제 겪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다른 문제지만 같은 솔루션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과학 역량과 어떻게 보면 부족한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 역량의 문제이고, 역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저의 원인이 이제 과도한 육류의 생산과 섭취라는 것을 이제 저도 많은 어떤 논문과 책과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인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뭐 흔히 얘기하기로는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 소가 먹는 이제 옥수수의 양이 뭐 12kg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12kg을 이제 사람이 먹으면 이제 거의 뭐 20명 가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 되는 건데 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제 한 사람의 이런 그 사람이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하던 것들을 만약에 이제 식물성 기반의 플랜트 베이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제 14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다. 한 사람이 먹는 그 애니멀 기반의 식단을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이제 축구장 정도의 그 면적이 필요한데 이 동일한 면적에서 식물을 키워서 사람이 먹을 수 있다면 14명까지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모두가 이제 플랜트 베이스 푸드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소나무나 이제 나무들을 더 많이 세워서 이제 그런 CO2에 대한 절감이라든지 흡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뭐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식물 기반의 식품 여기에서 뭐 보통 이제 대체 식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 대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물성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품들로 변하게 되는 부분들이 놀랍게도 이 뭐 식물성 육류라든지 식물성 우유가 동, 어, 곡물이나 콩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 이제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 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그게 실제로 뭐 포화 지방이 낮고 어쨌든 적색 육류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 적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개발 국가에서는 고단백 고식이섬유로 건강한 식습관 그 부족한 영양을 채울 수 있고 이제 선진국에서는 선진국에서도 많이 먹는 것들을 이제 당과 포화지방 같은 부분이라면 적게 먹는 부분들이 이제 식이섬유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채우면서 더 건강한 식생활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플래닛을 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제로 헝거, 굿 헬스 앤 웰빙, 리스폰시블 컨럼션 앤 프로덕션, 클라이밋 액션이 사실 이 안에 되게 다 모여 있을 수 있는 이게 지속 가능 식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넓고 되게 단순히 이제 지속 가능성이 환경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량과 건강에까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알게 돼서 이렇게 더 플래닛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사실 뭐 제가 어제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보고 했었었는데, 사실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에브리원 인 더 월드에서 플랜 베이스 다이어트를 하면 와, 이렇게 진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비건이나 채식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쉬운 얘기는 아닌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입맛이라는 것도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단순히 입맛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식품 생산과 개발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 동물성 식품을 안 먹겠다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 식품 산업의 시스템 속에서 그게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식품의 관점에서만 또 바라보게 된다면, 식품은 이 네 가지의 요소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계속 먹을 수 있으려면 당연히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식품을 먹는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몸이 원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맛이라고 하는 요소도 식품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질문 주셨었던 내용 중에서 뭐 미리 이거를 또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이제 미래식품에 있으면 이제 캡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영양이 다 공급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식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가겠는가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해 주셨었던 분이 계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여기에 있는 게 일단은 실제로 쉽지 않은 어떤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 캡슐 하나의 아래에 이제 그런 모든 영양소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의 일이라서 되게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현실화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식품을 먹는 데 이슈에 있어서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맛이라고 하는 어떤 관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식품이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식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식품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음식료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음료도 있고 이제 식품도 있고 식품 안에서도 주식이 있고 간식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사람이 그 식품과 식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이제 그런 영양적인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영양 다음에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산업화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풍족했었고, 그리고 사람이 발전을 하는 것을 원했었고, 산업이 발전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자원이 풍족했을 때는 자원을 소진시키면서 성장을 해 왔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이제는 자원의 풍부함을 쓸 수는 없게 된 이런 단계가 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우리가 성장이 아니라 균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처럼 환경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앞에서 과도한 육류의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팜유 뭐 이렇게 해서 팜유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팜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존에서 이제 아마존 열대 우림을 이제 벌목하고 줄여 나가면서 팜 오일을 산업적인 경제적인 이런 이슈로 이제 늘려 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뭐 동물성, 식물성 이런 이슈뿐만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런 환경을 해치고 있는 그런 그 식품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연히 수용 가능한 가격이어야 된다.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맛, 영양,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수용 가능하지 않다면 그게 어떤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속 가능하기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성을 살리면서 우리가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가 아니라 집단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속 가능성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표현하는 부분으로는 완벽한 비건이 된다는 것, 혹은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강요적인 단계밖에 갈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좋다. 불완전하더라도 이제 실천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뭐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플렉시테리언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츠베러 실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뭐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요네즈를 계란 노른자로 만드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마요네즈를 먹으려면 계란 노른자가 꼭 필요한 거죠.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면은 이건 다시 축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슈가 있고. 이츠베러를 하면서는 마요네즈를 만드는데 꼭 계란을 쓸 필요는 없어. 콩을 써서도 계란의 기능을 똑같이 모사할 수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꼭 마요네즈를 만들 때 계란을 써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콩을 사용해서 이제 마요네즈를 만든 거고 실제로 먹어봤을 때도 그리고 마요네즈의 기능을 생각을 했을 때도 마요네즈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이제 크래커나 쿠키 같은 걸 만들 때도 계란이나 버터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제 뭐 계란이나 버터가 들어가면은 뭐 그 특유의 어떤 뭐 소프트함이라든지 풍부한 맛을 낼 수 있는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뭐 콩과 뭐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는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기술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기는 하지만
식물성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고 우리가 뭐 마요네즈를 먹을 때나 크래커 쿠키를 먹을 때 생각을 하는 게 아, 나는 버터를 먹고 싶어. 혹은 계란을 먹고 싶어. 라고 해서 마요네즈를 먹거나 크래커 쿠키를 먹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는 크래커 쿠키를 먹고 싶어서 하는 거고, 초코맛 크래커를 먹고 싶고, 초코맛 쿠키를 먹고 싶은 거지. 그게 꼭 계란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산업적인 시스템 안에 있는 부분들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바꿔나가면, 먹어봤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니즈는 충분히 충족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먹고 나니까 이게 식물성으로만 만든 거네. 자연스럽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뭔가 환경적인 이슈라든지 뭐 영양 불균형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소비하고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이게 동물성 식품이 안 들어갔다 보니까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도 있고 사실 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이 제품들이 고나벨 고시기 섬유라서 좋아하고 저개발 국가에서도 충분히 생산 가능하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피를 우리가 라떼를 마실 때도 라떼를 마시는 게 중요한 거지. 꼭 라떼가 우유로만 만들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카페 음료에 우유를 대체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저희가 실크를 하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앞에서 또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뭐 더 플래닛도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비건 식품을 만든다든지 플랜트 베이스 푸드를 만드는, 산업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미 굉장히 좋은 힌트가, 이미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라면이에요, 라면. 컵라면이나 이 라면을 먹어보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 모양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고기 모양은 100% 콩고기예요. 실제 고기를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그냥 고기를 쓰게 되면은 뭐 당연히 수출을 못하는 이슈도 한 가지가 있고 변폐가 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 위생상의 이슈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고기를 쓰지 않더라도 콩고기를 써서도 충분히 만족감을 줄 수 있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콩고기를 이제 쓰게 된 거고 우리가 라면을 사 먹는 거지 라면에 콩고기가 있기 때문에 싫어 이런 거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산업적으로 이 영역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제 동물성인 영역을 식물성을 100% 대체한 그런 영역이다. 저는 앞으로는 뭐 이런 뭐 우리가 먹는 만두라든지 아니면 뭐 동그랑땡 같은 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도 개발을 해봤고 그리고 실제로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유사성이 높아지고 꼭 이게 고기가 들어가야지만 돼. 뭐 이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들에서 하나씩 하나씩 굳이 동물성이 아니어도 되는 거. 우리가 만두를 먹거나 동그랑땡을 먹을 때 만두가 중요한 거고 동그랑땡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 꼭 고기가 들어가서 그거를 고기를 먹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산업적인 방향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으로서는 이게 완전히 내가 고기를 끊겠어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 뭐 마요네즈라도 나는 마요네즈는 뭐 콩으로 만든 걸 먹어도 완전 똑같아. 나는 그래서 마요네즈는 굳이 계란으로 만든 걸 먹지 않아. 뭐 이런 실천, 되게 가벼운 실천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플래닛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회사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되고 싶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스라고 해서 굉장히 젊은 분들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제가 1980년대에 태어났다 보니까, 어, 저는 이제 핸드폰이라는 걸 했을 때, 이런 핸드폰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뭐 2010년 이후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뭐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거를 이건 원래 핸드폰은 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은 이런 거였다는 거죠. 약간 10년, 저보다 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1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핸드폰은 이 스마트폰을 지칭하는 게 아니었어?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10년 뒤에 태어나는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마요네즈는 원래 콩으로 만드는 거 아니었어? 뭐 마요네즈를 계란으로 만든 적도 있어?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비단 마요네즈뿐만 아니라 여태까지는 원래 이제 그 동물성 원료를 사용해서만 만들었던 부분들을 식물성으로 대체하고 어떻게 보면 그 동물성으로 만들었었던 것이 과거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기업. 그래서 새로운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씩 하나씩 혁신해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식품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는 기업. 이런 기업이 되는 되길 바라는 어떤 관점에서 플랜을 운영을 하고 그런 것들 많은 케이스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Q&A를 미리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질문을 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질문을 들으면서 그걸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준비해둔 시각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화면에 띄우고 제가 질문 드리면서 진행하는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화면 공유를 중지할까요? 네, 네. 네, 먼저 양식 대표님께서는 오늘 제로 헝거의 관점에서 플래닛을 창업하게 된 계기와 함께 지속 가능하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받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더 플래닛의 지향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건 특히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비 방향에서 집단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과 편리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해 주신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환경과 분배 및 영양 관련 이슈를 나의 소비와 섭취로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는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패들릿으로 넘어가서 약 10분간 대표님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현재의 비건 음식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식생활과 대체 식품에 적합하기 위해서 발전해야 하는 방향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앞에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보면 제가 후반부에 말했었던 부분들과 굉장히 밀접한 어떤 연계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엔 우리가 비건 식품이라고 표현할 때는 대부분 이제 많이 이제 언급되는 게 이제 대체 육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먹는 고기를 햄버거 패티를 뭐 식물성으로 바꾼다든지, 뭐 식물성 불고기를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식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만 먹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는 너무 많은 다양한 식품을 먹고 있고, 각 식품마다 어떻게 보면 동물성의 관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식품들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이전에 50년의 어떤 결과물이었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뭐 50년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식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했을 때,
굳이 이제는 그런 디벨롭을 해 나갈 때 굳이 이렇게 우리가 대체 육에 대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 마요네즈를 계란을 넣어서 만든 거를 이제 콩을 넣어서 만들고 뭐 소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뭐 과자라든지 뭐 우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더 다르게 바꿔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고 너무 고기에만 매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품에서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꿔서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 방향성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에 조금 어긋난 질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관련 질문이 많아서 식용곤충 관련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체 식품 중 식용곤충은 꾸준히 언급되고 있고 최근 롯데에서도 식용곤충 사업에 뛰어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발전 및 개발 시간에 비해 식용곤충은 상용화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효과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대체육이나 배양육이 대체 식품으로 많이 떠오르는데 이들과 비교해 식용곤충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대체 식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뭐 식용곤충 관련된 질문이 꽤 많아서 저도 사실 새롭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식용곤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 뭐 연구가 아주 많이 된 것은 아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식품에 있어서 제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맛, 영양, 환경, 그리고 이제 가격 이런 네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 네 가지 말고도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사실 문화예요, 문화. 문화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식품을 개발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2%의 혁신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98%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식품을 먹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사실 물론 굉장히 새로운 음식을 도전적으로 먹어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 도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2% 정도 다르면은 이제 도전의 의식이 좀 생기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라면인데 뭐 예를 들어 뭐 엄청 매운 라면이야. 근데 그 어쨌든 그 라면의 맛에서 매워지는 것 뿐인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그런 혁신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은 혁신처럼 느끼지만 막 이 혁신의 퍼센트가 막 50%, 막 60% 이런 식으로 혁신이 되면 기괴해지는 거죠, 약간의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식용곤충이 여태까지는 사실 한 제가 생각했을 때 2, 3, 식용곤충이라고 하는 이 산업 자체가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아직 벌써도 거의 한 2, 30년이 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식용곤충이 여태까지는 좀 약간 기괴한 버전이었었다. 우리는 식용곤충을 원료로 쓰는 것까지는 그래도 생각해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식용곤충을 곤충 모양 그대로 보고 싶진 않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약간 생산자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식용곤충을 곤충 모양 그대로 자꾸 갖다 놓는 그런 것들 이렇게 해와서 이거는 좀 그렇다. 근데 이제 식용곤충이 이제 맛과 영양 그리고 환경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있고 사실 뭐 경제성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산업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산업은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좀 좀 더 어드밴스 된 이런 곤충 산업을 하시는 곳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료 산업을 할 때도 이제 곤충을 기반으로 해서 넣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사람이 먹는 거 안에서도 이제 단백질 보충하는 그런 용도로만 쓴다든지, 그래서 뭐 곤충의 모형을 굳이 살리지는 않는, 뭐 이런 산업으로는 꽤 발전이 되고 있는 산업이다. 근데 아직까지 이것도
엄청 크게 스케일업이 되고 있지는 않아서 이런 산업적 관점에서 노동 관점에서 이게 얼마나 괜찮을 수 있는 어떤 산업인지에 대해서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식용곤충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참가자분들이 해답을 얻으시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베르 마요 등 다양한 대체 식품을 개발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치베러 마요가 처음에 이치베러 마요가 네이밍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네이밍은 원래는 콩으로 마요였어요. 콩으로 마요. 그 콩으로 마요를 만든다 해서 콩으로 마요였는데 이치베러라고 하는 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중의적인 관점에서 이치베러의 이제 이치는 it is가 아니라 먹다의 it에다가 어퍼스트리 s 해가 이치를 쓴 건데 되게 중의적인 표현으로 더 나은 걸 먹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더 나은 거야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뭐 better for you, better for world라고 해서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거야 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대체 식품이다 보니까 대체라고 하는 거는 오리지널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오리지널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비슷하게 만드는 걸 먼저 시작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똑같이 만들고 나서는 굳이 왜 그러면 오리지널이 아니라 이거를 먹어야 돼 라고 하는 대체를 먹어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환경에 이게 더 좋아, 건강에 이게 더 좋아를 얘기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제 구매의 어떤 관점은 여전히 맛, 가격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굳이 왜 이걸 먹어야 돼? 라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는 better, 더 나은 걸 만들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더 나은 걸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했고, 우리가 이제 한 90% 정도 비슷해지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그런 고민이 생겨. 여기서 더 비슷하게 만들까? 아니면 여기서 더 좋게 만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이치베라 마요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마요네즈 대비해서 뭐 칼로리도 한 3분의 1 정도 낮기도 하고 뭐 이제 일반 마요네즈는 좀 너무 이제 그 기름지고 좀 자극적인 맛이라면 저는 좀 담백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선택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뭐 칼로리나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낮추고 나트륨도 낮추고 뭐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뭐 건강이나 맛에 조금 더 좋게 하게 하는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 식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존 식품과의 차별성 그리고 장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발하셨다는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대체육, 식물성 대체 우유 외로 또 다른 대체 식품이 가능한 영역은 무엇이 있을지 더 플래닛이 확장해 나갈 분야가 궁금합니다. 소비자로서도 더 플래닛을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실은 크게 분야를 나누자면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라고 부를 수 있는 육류. 근데 육류도 사실 파트가 너무 많죠.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뭐 양고기, 뭐 이러면서 고기 파트도 너무 많고 사실 거기에 그 파트가 있고 우유 파트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마시는 우유뿐만 아니라 유제품, 뭐 치즈, 버터, 뭐 요거트 이런 또 파생되는 식품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계란 쪽으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계란을 그대로 먹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계란이 원료로 들어가는 식품들, 뭐 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세 가지 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이츠베러나 실크라고 하는 저희 브랜드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원료를 만들어서 타 기업에 판매도 하고 그 타 기업도 다양한 그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그래서 이 산업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고요. 아마 이제 2022년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2023년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좀 더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2022년에 저희가 실크 바리스타라고 해서
카페 음료에 적합한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음료를 냈다면 2023년에는 이제 유제품 파트, 그래서 아이스크림, 요거트, 뭐 치즈, 그리고 뭐 크림치즈 뭐 이런 파트로 해가지고 조금 더 유제품 파트에서 다양하게 좀 식물성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여전히 저희는 뭐 이지픽이라고 해서 스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손쉽게 이제 채식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이 뭐 사회나 개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회사를 좀 성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 그리고 생산 패턴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대식 대표님의 강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감사합니다.